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노사도 코치가 제안했던 플라이오 케어볼 훈련법 이야기입니다. 구속 향상을 목적으로 방학 숙제를 내주었던 플라이오 케어볼 훈련법, 전반적으로 효과를 본 한화 이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칼럼 시작하죠. 수베로 감독의 시그니처가 극단적인 시프트라면 로사도 투수 코치의 시그니처는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법입니다. 부상 관리와 구속 향상을 노리는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사도 코치는 부임하면서 시도한 훈련법을 투수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효과를 보면서 선수들의 평균 구속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사도 코치를 데려온 이유는 선수들 육성도 육성이지만 메이저리그가 시도하고 있는 육성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도 코치를 데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한화 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 전 한화 전략팀 스카우트팀 1군 퓨처스 투수 코치들과 함께 6일간 피칭 컨퍼런스를 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22시즌 리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선수별 향후 목표 설정, 비시즌 투구,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 로사도 이동걸 코치는 스프링 캠프 대비해 선수들이 비시즌 개인 훈련 중 진행할 운동법을 매뉴얼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합니다. 예전 한화는 1군과 2군 육성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헷갈리고 육성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일체화를 강조하였고 이 컨퍼런스는 그 일체화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입니다. 다양한 무게의 고무공을 활용해 투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훈련인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은 투구 시 자신의 근육 움직임 등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폭이 넓은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사도 이동걸 코치는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을 기반으로 스프링 캠프에 완벽한 몸 상태로 합류할 수 있도록 비활동 기간 중 마지막 6주간 체력 강화 등 요일별 운동법을 상세하게 매뉴얼한 프로그램을 제작, 투수진에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이 한화 이글스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팀에서도 진행하는 훈련법입니다. 그래도 보통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한화 이글스는 팀적으로 이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본 선수도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21시즌만 해도 김범수, 김민우 선수들이 효과를 보았던 훈련법이기도 한데요. 두 선수의 성공으로 많은 선수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눈에 띄는 구속 향상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선수들 평균 구속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범수 선수, 김민우 선수뿐만 아니라 주현상 선수가 143km에 불과했던 빠른 공이 평속 146km까지 향상이 되었고 최고 149km까지 찍히는 걸 보았습니다. 윤산엽 선수도 평속 144km에서 145km 정도 나왔고 150을 찍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김규현 선수도 142km에서 146km로 향상이 되었고 U23에서는 151km가 찍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효과를 본 선수로 이야기를 듣는 선수가 바로 남지민 선수입니다. 21시즌 1군에 올라왔을 때는 142km 전후를 구사하던 남지민 선수가 22시즌에 와서는 평속이 145.7km가 나왔고 최고 구속 150km가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남지민 선수입니다. 이동걸 코치는 실제로 효과를 본 투수들이 생겨나면서 플라이어 케어볼에 대한 투수진의 전체적인 관심이 커졌다. 캠프에 앞서 개인 훈련을 할 때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속 향상은 물론 메커니즘 향상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은 웨이티드 볼 훈련을 개량한 것으로 무게가 다른 고무공을 던지면서 롱토스를 하는 효과를 보게 하는 훈련법입니다. 근데 롱토스 훈련은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플라이어 케어볼은 벽에 대고 던지다 보니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야구공을 집었을 때는 플라이어 케어볼을 집었을 때와 달리 가볍게 느껴지면서 좀 더 강하게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던지면서 구속이 좀 더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죠.
드래곤볼에서 거북도사가 손오공 등에 거북 등껍질을 메고 생활을 하다가 거북 등껍질을 벗으니 점프력이 올라간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21년, 22년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이 만능도 아니고 선수들 모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우 선수처럼 21년에는 효과를 봤지만 22년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선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료가 쌓이는 훈련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웨이티드 볼 훈련이 있기는 하지만 플라이어 케어볼은 자료가 많은 훈련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대하는 전문가도 분명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이 오른다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프로에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에서도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플라이어 케어볼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일 텐데요. 23시즌 1라운드 지명자인 김서현 선수도 이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상황이 아닌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효과를 본 만큼 꾸준하게 활용을 해서 자기 구속으로 만들어가는 하나 선수들이 되면 좋겠네요. 구속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구력도 제구력이지만 구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난타를 당하는 건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구 완성도가 높아야만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구속의 향상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수들은 구속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화의 장시환 선수가 대표적인데요. 그 자신감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이어 케어볼을 활용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멘탈적으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성적이 좌우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구속을 중요시하는 것이겠죠. 로사도 코치가 플라이어 케어볼 훈련을 통해서 구속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간 효과를 보았으니 그 발판으로 삼아 좋은 투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